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축구에서 중요한 것은 분위기와 단합심 그리고 정신력이라는 것이 드러난 한판이었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토트넘 허스퍼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는 그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부진 논란을 겪었던 히샬리송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에만 1골 1도움을 몰아치는 미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믿음과 용병술, 여기에 캡틴 손흥민 선수의 경력까지 히샬리송의 부활 뒤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경기 후 인터뷰와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의 비화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의 토트넘이 안방에서 셰필드를 상대로 힘겹게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주도적인 경기,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다가 73분 롱스로인 상황에서 해머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추가 시간 8분의 동점골, 10분의 역전골이 나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이 경기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적으로도 대단한 역전극이었어요. 가장 늦은 시간에 나온 역전승이다. 사실은 2022년 1월이었죠. 당시 토트넘 선수였던 베르바인이 정말 기가 막힌 역전극을 95분 이후에 만들어내면서 동점 역전을 했었던 그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보다 더 늦은 98분의 동점골, 100분의 역전골이 나오는 역사상 가장 늦은 시간에 이루어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역전승이 됐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58년 만에 리그 첫 5경기 최고 성적을 달성했는데요. 브렌트포드와의 개막전 2대2 무승부 이후 내리 4연승, 5라운드까지 4승 1무의 성적을 거둔 것은 프리미어리그 시대로만 보더라도 토트넘의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역전의 명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이번 경기가 토트넘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100번째 역전승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가장 많이 역전승을 거둔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103회의 우승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맨유에 이어 두 번째로 역전승만 100번을 이룬 정말 대단한 뒷심을 가진 팀으로서 프리미어리그의 역사에 또 한 번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제골은 셰필드가 넣었죠. 74분이었어요. 측면에서 수비수인 잭 로빈슨이 정말 긴 스로인, 본인의 장점인 롱 스로인 능력을 통해서 문전 왼쪽으로 길게 공을 연결한 것, 문전 근거리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바깥쪽에 있던 이 하머 선수가 뒤에서 달려들어오면서 왼발 논스톱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게 또 토트넘 입장에서는 불운했죠. 수비를 통과한 이후에 비카리오 골키퍼까지 통과하고 골포스트를 때리고 안쪽으로 꺾어져 들어갔습니다. 골포스트를 때릴 정도로 사이드로 갔기 때문에 골키퍼가 건드리기 어려운 그런 슈팅이었는데요. 실점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대대적인 용병술, 총공세 전략이 적중했죠. 캡틴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솔로몬, 파페사르를 빼고 히샬리송, 페리시치의 브레넌 존슨을 투입하면서 미드필드를 줄이고 공격수 숫자를 늘리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전술을 썼고요. 후반 추가 시간이 들어가서도 동점골이 나오지 않자 페드로 포로와 센터백 판더펜을 빼고 에메르송 로얄과 미드필더 호이비에를 투입하면서 수비수 숫자까지도 완전히 줄여버리면서 아예 전방 지역으로, 공격 지역으로 모든 선수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 선수들이 모두 동점골과 역전골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8분 교체로 들어온 페리시치의 코너킥을 교체로 들어온 히샬리송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해서 동점골을 넣었고요. 후반 추가 시간 11분에는 교체로 들어온 호이비에르의 1차 기점 패스를 또 다른 교체 선수인 페리시치가 중앙으로 돌려줬고, 이 공을 받은 히샬리송 역시 교체로 들어왔죠.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끌고 올라가면서 두 명의 수비가 자신을 가로막자 중앙에 빈 공간에 있던 쿨루세스키한테 내줬고, 유일하게 선발 공격수들 중에서 남아있었던, 교체되지 않았던 이 쿨루세스키가 본인의 주발인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 슈팅을 중거리 슈팅으로 때려 넣으면서 역전골을 완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기는 올 시즌 초반에는 주전 스트라이커 케인 선수가 떠난 9번 공격수 자리에 배치가 됐다가 극도의 부진을 보였고, 브라질 대표팀에 가서까지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9번 원톱으로 뛰게 되는 이러한 변화 속에 입지가 줄어들었던 히샬리송이 교체로 나와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경기, 심지어 올 시즌뿐 아니라 지난해 여름 토트넘에 6천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이적료에 입단을 해서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입단 후 최고의 활약을 이날 펼치게 됐습니다.
히샬리송 선수가 소파스코어의 통계 기록 기준 평점에서 8.6점을 받았는데요. 토트넘 전체 선수들 중에서도 최고였어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팬투표를 통해서 데얀 쿨루셉스키 선수에게 맨 오브 더 매치를 줬지만 이날 소파스코어는 히샬리송을 팀 내 최고, 토트넘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했습니다. 히샬리송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실 추가 시간이 12분 가까이 주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뛴 시간이 20분이 넘었지만 그래도 공식 시간으로는 10분을 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골 1도움을 이 정규 시간 10분 동안 기록을 했고요. 또 기대 득점값이 0.29골에 불과한 정말 확실한 계획가 없었음에도 이번 경기에는 골을 넣었다. 그리고 도움 역시도 기대 도움값이 0.05였으니까 쉽지 않은 도움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짧은 시간 동안 2개의 슈팅을 했고 그중에 하나가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면서 득점이 됐고요. 9번의 볼터치, 5번의 패스 연결, 정말 제한된 기회였죠. 그 짧은 연결 중에서도 하나의 키패스, 즉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최근에는 경합에서조차 좋지 않은 모습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5번의 공중볼 경합 중에 3번을 승리하면서 높이에서도 강점을 보였고 또 3번의 지상 경합 중에 한 차례 승리를 거뒀고 또 한 차례의 파울 획득까지 기록하면서 문전에서 짧은 시간 동안 교체 카드로서 정말 큰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의 평가도 좋았는데요. 영국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히샬리송에게 최고 평점인 9점을 주면서 그가 벤치에서 나와서 경기의 피날레에 큰 역할을 하기 위한 각본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다.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 아마 각본이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페리시치의 코너킥을 헤딩 슈팅으로 연결했고 쿨루셉스키의 결승골까지 만들며 대단한 임팩트를 남겼다라고 했고요. 영국 런던 지역 신문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도 히샬리송에게 평점 9점 최고 점수를 주면서 결정적인 플레이로 힘들었던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동점골도 넣었고 쿨루셉스키의 극적인 결승골에 일조했죠. 과연 히샬리송이 이 활약으로 토트넘에서 본격적인 부활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일까요? 라고 하면서 이게 단발성 활약일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는 알을 깨고 나와서 부진을 다 털어내고 짐을 다 덜어내고 쭉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경기 끝나고 굉장히 훈훈한 장면이 있었어요. 일단 2대1 승리,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교체되어 나가서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와서 결승골을 넣은 쿨루셉스키 선수보다는 조금 마음고생이 심했고 또 교체로 나와서 본인에게 또 자리를 내준 선수잖아요. 히샬리송을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팬들에게 인사할 때도 조금은 쭈뼛쭈뼛대는 히샬리송 선수를 밀면서 너가 앞으로 나가서 너가 전면에 나서라 밀어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감동적인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앞두고 히샬리송 선수의 인터뷰가 공개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부진, 최근에 힘들었던 상황을 떠나서 히샬리송 선수가 토트넘에 와서 또 부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내가 부상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어줬던 사람이 손흥민 선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고개를 들 수 있게 해줬고 내가 계속 열심히 훈련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손흥민 선수였다. 나를 내부에서 안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준 사람은 손흥민 선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으로 선임되기 전부터도 히샬리송 선수를 챙기고 사실은 히샬리송 선수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현재 최고 베테랑으로서 토트넘에 입단하는 많은 선수들 특히 외국인 선수들을 많이 챙기거든요. 본인이 함부르크에서 어린 나이에 유럽 생활, 타양 생활을 하면서 힘든 시간도 많이 겪었고 레버쿠젠을 가든 또 영국으로 건너왔을 때도 많은 이런 그 외국인 선수들이 겪는 아픔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토트넘에서 이제 본인이 좀 자리를 잡았으니까 토트넘의 새로운 선수들과 어린 선수들을 항상 잘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이비에르가 입단했을 때도 가장 친한 선수가 됐고 그 뒤에 지금 어린 사르 선수라든지 지금 히샬리송이라든지 로얄이라든지 거의 모든 로메로도 그렇고요. 합류하는 외국인 선수는 모두 다 손흥민 라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들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잘하는 선수 나랑 호흡이 좋은 선수뿐 아니라 부진한 선수 나의 포지션 경쟁자일 수 있는 선수들까지에게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좀 리더십을 은연중에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의 정서를 파악하고 나서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의 주장으로 선임한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의 우정은 지난 시즌에도 많이 화제가 됐었죠.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을 때도 이런 트로피라든지 사인 유니폼에 사인 공까지 히샬리송이 함께 들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었고 또 챔피언스리그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을
때 히샬리송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었고요. 훈련 중에 장난치는 모습도 많이 나왔고 스폰서십 행사 때도 둘이 같이 나와서 장난치는 모습들도 있었고 또 카타르 월드컵 때는 16강에서 만났을 때 브라질이 대승을 거뒀었죠. 그때 오히려 히샬리송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좀 미안해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좀 안아주면서 우승해라 라고 덕담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더 재미있는 것이 지난 2022년 6월 달에 브라질 대표팀이 한국에 내한해서 경기를 치렀을 때 이 네이마르 선수가 사실 가장 큰 화제가 됐지만 히샬리송도 알게 모르게 재미있는 장면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 이때는 히샬리송이 토트넘에 입단하기 전에 에버턴 선수 소속일 때 왔던 것인데요. 이때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좀 탐냈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네이마르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유니폼을 갖고 있는데 히샬리송 선수가 좀 부러운 듯이 쳐다보게 되는데 사실 경기가 막 끝났던 시점에 히샬리송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찾아가서 유니폼 바꾸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네이마르가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농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실제로 라커룸에 와서 브라질 라커룸에 찾아온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이 또 다른 재미있는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 뒤에 히샬리송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을 하게 됐고 그런 인연들 이 브라질 대표팀과 만났던 또 인연이 연결돼서 더욱더 친해지는 빠르게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캡틴 손흥민의 이 따뜻한 마음이 히샬리송의 부활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격려와 지원, 지지도 대단했어요. 사실 이렇게 부진하게 초반에 기회를 줬을 때 결국에는 주전 자리에서 내리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는 불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히샬리송 선수도 불만을 분명히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공정하게 그리고 감정적이지 않게 선수들을 잘 다스렸다, 잘 다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셰필드와의 경기를 앞두고도 사실 히샬리송 선수가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이 볼리비아와의 월드컵 예선전 때 경기 도중 눈물을 흘렸던 것, 벤치에 가서 눈물을 흘린 것은 내가 부진한다거나 경기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사적인 일들, 특히 5개월 동안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돈만 바라보고 나의 돈과 관련된 일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던 부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려고 한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도 받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감독인 걸 넘어서서 조금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얘기들이 최근 디에슬레틱의 분석 컬럼에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경기 전 인터뷰 그리고 경기 후 인터뷰까지 히샬리송의 마음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어루만졌는지를 느낄 수 있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여기 이곳에서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모두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일은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들이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수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우리가 먼저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히샬리송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가 원하는 공간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희의 관점에서 볼 때 히샬리송은 당시 경기 후에 상당히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깥으로 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히샬리송뿐 아니라 모든 선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뿐 아니라 대부분 프로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특별하고 내가 잘하고 있고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또 겸손한 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저 감독의 역할은 각 선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때로는 영양적인 지원 혹은 재배치 같은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선수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축구 선수들을 보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필요한 모든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벽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 자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라커룸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무언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다, 일을 겪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때때로 선수들은 자신이 처한 위치 때문에 자신의 삶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라고 해서 인생이 던져주는 일들에게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필요한 곳에 있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관점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일도 잘 되고 있고 돈도 엄청 많이 벌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한 여유 있는 삶을 즐기고 있으니까 삶을 누리고 있으니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삶의 균형이라는 게 필요하고 각자의 힘듦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힘든 나날들을 보냈을 부모님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출근하고 또 직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인생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선수들에게 하는 조언입니다.
조언입니다. 인생에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균형을 유지하라고요. 인생이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모든 이들에게 마찬가지고 모두가 불안하고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셰필드와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히샬리송은 훌륭했다, 그레이트했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했습니다. 함께 출전한 모든 교체 선수들이 정말 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관된 주제를 갖고 우린 경기를 했습니다. 히샬리송에게는 어제 제가 말하려고 했던 요점이 바로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지금까지도 히샬리송의 축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인생의 특정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축구는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매일 열심히 훈련했고 오늘 그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에 압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외적으로 힘들었지만 축구로 이겨낼 수 있게, 축구를 또 오늘 잘했고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는 히샬리송이 모든 걸 이겨내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란다는 정말 멋진 덕담까지 한 것인데요. 히샬리송까지 살아났기 때문에 케인이 떠난 이후의 토트넘은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이 5라운드에 웨스트햄을 상대로 선제골을 내주고도 토트넘처럼 3대1의 역전승을 거두며 5전 전승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토트넘도 4승 1무 무패 행진을 유지하며 리그 2위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9월 24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는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지난 시즌 준우승 팀과의 맞대결이죠. 또한 지역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아스널이 이번 5라운드 아직 경기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3승 1무인데 여기서 이긴다면 토트넘과 아스널 같은 승점인 상태에서 또 맞대결을 펼칠 수가 있고 진정한 우승 경쟁팀으로서의 순위권 다툼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울버햄튼의 승리를 거둔 리버풀도 4승 1무인 상태, 토트넘과 승점이 같은데 6라운드에 만나거든요. 10월 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즉 토트넘이 아스널 리버풀전까지도 연승을 이어간다면 확실한 맨시티의 우승 경쟁팀으로 자리를 매김을 하면서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정말 넘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에 이은 히샬리송의 멀티 공격 포인트가 터지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끌어가고 있는 새로운 토트넘의 공격 라인이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 허스퍼 아스널 리버풀전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치르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